이 세상에선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다. 나는 항상 억눌린 채로 아주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살아간다. 아니, 사실 난 쥐다. 사람의 탈을 쓴 쥐. 그러니 나는 사람들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곳에선 내가 왕이야. 나는 수면제를 손에 쥐일 수 있는 만큼 부었다. 그리고 단숨에 입안에 털어넣었다. 망설임은 없었다. 이제 난 꿈속에서 영원히 왕으로 살아갈 거야. 다시 눈을 떴을 때 남자는 숲에 있었습니다. 아이고 폐하, 아이고 우리 폐하, 존경스럽고 현명하신 우리 폐하, 아직 이른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낮잠이라도 주무시는 것입니까? 나는 성공적으로 꿈의 세계에 들어온 것이었다. 녀석은 언제나처럼 나를 나의 왕궁으로 안내했다. 성에 도착하고 나는 온갖 산시미를 먹어댔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산뜻한 마음으로 공원을 산책했다. 그때 공원 한쪽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는 소녀를 발견했다. 나는 그 소녀가 어딘가 낯이 익다고 생각했다. 그 소녀는 한번 줄을 넘을 때마다 얼굴이 바뀌었다. 그 얼굴은 내가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나는 오래전 사람과 접촉했던 시기의 기억을 떠올리려고 노력했다. 그때 줄넘기를 넘는 소녀가 나에게 말했다. 그 말을 듣자 나는 마법처럼 소녀들을 전부 기억해냈다. 내가 한때 짝사랑했던 소녀들, 그러나 하나같이 나를 이용만 하다가 버린 소녀들. 그 기억을 떠올리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줄넘기를 잘라버리고 넘어진 소녀 위로 올라탔다. 그때 나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었다. 쓰레기 같은 놈. 넌 꿈속에서마저 쓰레기야. 나는 소녀의 얼굴 여기저기에 내 이름을 오바르고 쳤다. 내 소유물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다. 난 강렬한 승리감을 느꼈다. 그런데 언제까지 여기 있으실 겁니까? 슬슬 일어날 시간 아니십니까? 짐은 밖에서 죽었다. 이제부터 영원히 이곳을 다스릴 것이다. 무슨 멍청한 소리 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도 죽고 이 세계도 사라집니다. 밖에서 무슨 짓을 하시는지 몰라도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이 세계가 지금 멀쩡하다는 건 코마 상태이든 뭐든 어쨌든 아직 죽지 않았다는 증거이니 어서 꿈 밖으로 나가시길. 에이, 그딴 게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난 여기 영원히 살 거야. 여긴 짐의 왕국이니까. 야, 이 한심한 새끼야. 인생의 패배자인 주제에 여기서는 왕행세를 하시겠다? 좆가는 소리 작작해. 나는 너가 지금껏 어떤 방식으로 인생의 고난에서 도망쳐왔는지 잘 알고 있어. 부모가 번 돈으로 놀고 먹는 주제에 고작 하는 것이라고? 방구석에서 딸 치는 것밖에 없지. 그렇다고 사교성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친구는 물론 여자친구도 없어. 결국엔 짝사랑만 몇 번 하다가 상처받고 이제는 아예 사람들과 접촉조차 안 하게 돼. 저 눈, 바로 저 눈이야. 모든 사람들이 저 눈을 하고 나를 무표정으로 내려다봤어. 나는 그 눈을 보지 않으려 항상 쥐새끼처럼 땅만 바라보면서 길을 걸었어. 그리고 속으로는 놈들에게 몇 번이고 외쳤다.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녀석의 목을 있는 힘껏 조르고 있었다. 그러나 녀석은 오리처럼 꾀꾀대기만 할 뿐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았다. 가만 들어보니 놈이 내는 소리가 꽤 좋은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놈을 근처 나무에 목매단 다음에 평생 웃긴 오리 소리 나내는 현관에 처했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궁전에 돌아와서는 테라스에 앉아서 차를 홀짝거렸다. 하지만 도무지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강한 분노에 휩싸여갔다. 내가 왕인데 내가... 뭐야? 어떻게? 너네가... 생각났다. 그때와 똑같다. 꼭 못생긴 애들은 불쌍해서 좀 잘해주면 지 좋아하는 줄 안다니까? 주제를 알아야지. 맞아. 꼭 그랬었어. 그들은 나의 꿈속에서도 커플이었던 것 같다. 아마 소녀가 내가 목매단 녀석을 풀어준 거겠지. 곧 그들은 내 얼굴에 패배자라고 오바로크를 친 뒤 아까 그 나무로 나를 끌고 가 예쁘게 목을 매달아 놓았다. 부모님에 의하면 나는 자살이 실패하고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었다고 한다. 그리고 혼수 상태 3일째 되는 날 나는 거짓말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침대에서 일어났고 어쩐지 이런 나답지 않은 소리를 했다고 한다. 엄마 아빠 걱정시켜드려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정말 열심히 살게요. 그 후 나는 알바를 해가며 열심히 공부해서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갔고 이제는 주위 사람도 챙길 줄 알고 스스로의 인생 목표도 있는 꽤나 반듯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물론 엄밀히 말해 그 사람은 내가 아니다. 놈들이 나의 목을 매달던 날 부하는 나에게서 몸에 지배권을 훔쳐갔다. 다시 말해 밖에서 나의 몸을 다루고 있는 놈은 전부 그 놈인 것이다. 나는 지금도 꿈속에서 나무에 매달려 오리 소리나 내고 있다. 아마 평생 그래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 카툰 현재 갤러리에 업로드된 꿈의 왕입니다. 기레기를 연재한 너미썰 작가의 아마추어 시절 작품이죠. 이 작품의 매력적인 부분은 박살난 자기인식이 점점 그림에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이 아닌 부분에서 자신을 사회의 쥐와 같은 존재라고 말했었죠. 꿈 부분의 첫 부분에서는 정체 모를 짐승이었던 주인공이 막바지로 갈수록 완연히 쥐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꿈의 초창기에서는 자신을 꿈의 왕으로 생각하지만 마지막에서는 꿈에서조차 자신은 쥐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겠죠. 자기 스스로를 실패자 혹은 쓰레기로 보는 시선은 사실 인터넷 연재만 해서 아주 흔한 감성이지만 꿈의 왕은 결말 부분에서 아주 독특합니다. 타임이 무조건 옳고 나는 무조건 실패자다. 우울한 감성을 담고 있는 작품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온 서사죠. 꿈의 왕에서도 전형적인 구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꿈에서만큼은 절대자이고 싶었던 자신을 꿈속의 존재들조차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회에서 나를 상처 입혔던 존재들마저 나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깨닫고 절망하는 서사. 하지만 막바지에 이 작품은 소위 말하는 갱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품의 독백을 제외하면 주인공이 수면제를 과다 투약하고 죽음을 결심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마음이 변해서 괘씸하게
결혼하게 되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었다더라 하는 개심 스토리에 가깝지요.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3인칭화해버리면서 개심한 자신과 원래의 자신을 분리하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결심한 것까지는 완벽히 동일한 자신이지만 실제로는 나라는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나의 부하가 내 몸의 지배권을 훔쳐가서 그 사람이 나인 척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고쳐먹었다를 가장 기분 나쁘게 말하기 콘테스트에서 1위를 할 수 있는 수준이군요. 이 부분에서 나의 몸을 훔쳐간 부하가 실제로는 나 자신을 괴롭혔던 다른 남자에 대한 증오감으로 뭉친 꿈속의 존재임을 생각해보면 그가 밉지만 나보다 낫다는 것만큼은 인정하게 된다는 굉장히 자기혐오적인 감정이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훌륭하더라도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은 싫어 라는 자기애도 엿보이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내가 꿈속에서 꽥꽥 오리소리나 지르는 쓰레기일지라도 그런 쓰레기가 나이고 변한 자신은 자신이 아니라는 원래의 자신에 대한 강한 애정이 엿보이죠. 굉장히 양가적인 작품이에요. 변하는 것이 옳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다 라는 표현. 그 최고의 타협점은 역시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를 조종해주는 것이겠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서도 나는 변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꿈속에서 왕같은 대접을 받고 있진 않더라도 이 모습이 바로 꿈의 왕입니다. 이곳에서만큼은 그는 원하는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거든요. 너미설 작가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 혹은 스스로에 대한 강한 불신과 같은 내몰린 감정 속에서도 은은하게 드러나는 인간성을 조명하는데 장점이 있는 작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꿈의 왕이 강렬한 자기 혐오 속에서 그래도 이게 진짜 나야 라는 자기애가 묻어나온 작품이듯이요. 그의 또 다른 대표작 가스밸브는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고 나온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찰나 계속 가스밸브가 신경 쓰여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가 가스밸브를 자꾸 확인하게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어머니 때문입니다. 방 안에서 자고 있는 어머니 말이죠. 어머니는 늘 주인공을 보고 나갈 때는 꼭 가스밸브를 잠그고 다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주인공은 계속 그 말이 걸려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스밸브를 잠그지 못해서 어머니가 주무시는 사이 화재로도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는 계속 가스밸브를 확인하러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가스밸브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가려고 하나 생각해보니까 가스밸브는 어느 쪽이 잠긴 거였지? 가로로 놓은 거였나? 세로로 놓은 거였나? 사진상으로는 분명 세로로 되어 있었는데 나가지 말까? 내가 가스밸브를 잠갔다는 걸 어떻게 기억하지?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가야만 해. 그때 뒤에서 옆집 아저씨가 나를 불렀다. 엘리베이터는 왜 기다리고 있니? 너는 1층에 살잖아. 들켰다. 들킨 이상 어쩔 수 없이 나는 옥상의 15층을 눌렀다. 밸브는 잠겨 있으실까? 어머니는 잘 주무시고 계실까? 밸브가 잠겼는지 확인하고 싶어. 어머니 잠든 모습을 보고 싶어. 분명 밸브를 안 잠궜어. 다시 한번 돌아가서 확인하고 싶어. 분명 밸브를 안 잠궜어. 밸브를 잠궈야 돼. 밸브를 잠궈야 해. 이제 어쩔까요? 그 전에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밸브를 확인하고 싶어. 내려가. 어디로? 어느 쪽으로 내려가야 될진 너가 잘 알잖아. 그렇지. 아들? 웬일로 애가 집에 없지? 가스밸브도 안 잠궈놓고. 이 작품에서도 꿈의 왕과 비슷한 감성을 공유합니다. 정황상 주인공은 가스밸브를 어느 쪽으로 잠궈야 되는지, 가스밸브를 잠궜는지 등을 정말로 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화에서 꾸준히 밸브는 세로로 되어 있고 주인공은 가스밸브를 잠갔다가 다시 열어놓고 나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주인공의 감정은 당연히 극한 상황입니다.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감정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은근슬쩍 인간적인 감정이 묻어나옵니다. 가스밸브를 잠갔는지 확인하고 싶어. 사실상 이 말과 동일한 말이죠. 엄마를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어머니가 보고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전에 어머니를 한 번만 더 보고 싶다는 감정이 스며듭니다. 극적인 감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적인 감정이죠.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기분 나쁘기도 합니다. 그런 놈이 왜 죽으려고 하냐고. 하지만 사람은 양면적인 것이고 너미서리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사랑하면서 떠나고 싶고 스스로를 좋아하면서 혐오하고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안심하기도 합니다. 그의 다른 대표적인 배달 음식에서도 이런 감각이 묻어나오죠. 여러분들은 이 세피아톤 불편함을 즐길 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아마추어 만화 리뷰였네요. 간만에 하니까 즐거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